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6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들이 많이 활발해져서 몇몇은 일상, 2상 마치고 이제 3상에 돌입한 백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백신 중에서 뭐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또 중국의 바이오, 캔시노바이오로지칼 이쪽의 백신들의 임상시험 결과 논문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과 이제 장점, 단점,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금씩 나눠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장류,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영장류 대상 코로나 백신 효과 평가 그 논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코로나19 백신 캔디데이트의 이제 연구 개발 현황을 갱신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7월 31일 리포트에 의하면 현재 165개의 후보 백신이 연구 개발 중에 있고, 이제 우리가 백신 개발은 기초 연구와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효과, 안전성, 독성을 보는 이 전임상, 그러니까 사람 임상 전에 기초 연구 실험실에서 또 동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이제 전임상이라고 하고, 이제 그것이 끝나면 임상, 사람 대상으로 1상, 2상, 3상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1상은 뭐 50명 정도, 2상은 한 500명 정도, 3상은 뭐 3,000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점차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이제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후반부가 이제 임상, 사람 대상으로 하는 임상 개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임상 연구는 139개, 또 사람 대상 임상 연구는 26개입니다. 합치면 165개가 이제 활발하게 백신 개발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대상 임상 연구하는 그 팀들은 일종의 선두그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전임상 연구,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 기초 연구하는 팀들은 이제 마라톤에서 이제 후발주자, 그 뒷그룹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람 대상 임상 연구 과제 위주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또 이 중에서도 아주 최선두 그룹의 경우는 뭐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이제 개발 성공해서 일부는 이제 백신 접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전임상 연구 백신 개발들은 뭐 아무래도 내년 후반기, 아무리 잘 모든 게 효과적으로 큰 문제 없이 개발이 진행돼도 내년 후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 사람 대상 임상 연구에 돌입한 후보 백신 26개가 이제 주 임상, 우리가 기대하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실제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 사람 대상 임상 연구에 돌입한 이제 후보 백신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임상 1상, 2상, 3상 단계별 후보 백신 개수는 1상에서는 9개, 이제 1상과 2상을 이어서 하는 과제는 10개, 그러니까 19개 정도가 1상, 2상, 또 2상에 이미 돌입한 것은 2과제, 그리고 이제 가장 첨단에 있는 그 마라톤으로 하면 최선두 그룹 3상에 지금 돌입하거나 곧 돌입할 예정인 백신이 6개입니다. 그래서 6개가 가장 우리가 핫한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모더나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또 캔시노 바이올로지칼, 또 독일의 비엔텍이죠, 비엔텍. 그리고 이제 화이자가 같이 하는 이 3상 단계에 있는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에 더 우리가 관심이 가는 이유는 이 중에서 6개 중에서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이제 3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3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뭐 효과나 부작용들이 실력들이 나올 텐데, 여기서는 부작용이 치명적인 게 나오면 이제 거기서 중단이 될 것이고, 뭐 부작용 없다 하더라도 또 효과가 없으면 또 성공 못하는, 어떻게 보면 마라톤에서 마지막 고비가 이 3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상 과제들이 이제 사실 우리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또 지금 이런 백신은 지금 플랫폼별로,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과거에는 뭐 19세기 말에 우리가 뭐 파스테르나 코흐나 이런 분들은 미생물을 그냥 열을 가하든지 아니면 포르말린과 같은 그 비활성 제제를 이용해서 불활화하든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하게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병원체 일부분만, 지금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핵산만을 그 뽑아서 하는 백신 플랫폼이 RNA 백신, DNA 백신이 되겠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에다가 이 항원을 집어서 하는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 단백질 항원만 추출해서 하는 서브 유니트 프로테인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인데, 지금 플랫폼별로는 가장 많은 것이 핵산 백신입니다. 10개인데, RNA 백신이 6개, DNA 백신이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아데노바이러스 벡터에 넣는 백신이 주로 4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주로 많이 지금 하는 게 인액티베이트,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이 고전적이기도 하고, 뭐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죠. 바이러스를, 코로나19 바이러스 키워서 뭐 포르말린과 같은 비활성 제제를 처리하면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없어지고 죽는 바이러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항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백신이 될 수 있는 이 불활성화 백신이 5가지. 대부분 중국 쪽에서 이제 이 불활성화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서브유니트 백신이 7개, 그 다음에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이라고 그래서 이 우리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형태인데, 이 바이러스 모양으로 이제 감염력은 없지만 이런 그 바이러스처럼 구형의 항원을 만들어서 이제 바이러스 유사한 모습으로 백신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 모양처럼 어떤 면역 원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 VLP 플랫폼이 한 가지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임상 3상에 진입한 후보 백신이 여기 이제 7개가 있습니다. 여기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하는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이 있고요. 이거는 뭐 논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뭐 동영상은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이것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한 번 접종으로 근육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이라고 그래서 뭐 효과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몇 번 맞느냐, 또 어떤 식으로 접종을 하느냐, 투여를 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신은 뭐 수억 명, 수십억 명을 대상으로 이제 매스 백시네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접종을 하려면 접종 횟수도 적고 접종 방법도 간편해야 됩니다. 힘들면 이게 다수 접종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백신을 우리가 선택할 거냐, 누굴 대상으로 우선 접종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불활성화 백신이 세 가지가 이제 3상에 진입했는데, 이게 다 중국 제품들입니다. 지금 중국의 이 시노백이라고 유명한 백신 회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노팜이라는 회사가 우한 생물제품연구소와 베이징 생물제품연구소와 해서 만드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아주 클래시컬한 방법이죠. 고전적인 방법이죠. 100년 전 이전부터 쓴 이 미생물 바이러스 자체를 포르말린이나 아니면 열 처리한다든지 이렇게 불활성화 해가지고 접종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은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단순하게 불활성화 시킨 이 항원이 실제로 면역원성, 방어 효과가 그렇게 좋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불활성화 백신에 대한 것은 이제 2번 접종을 해야 되고 0일 또는 14일 또는 0일 또는 21일 이렇게 2번 접종을 해야 되고 근육주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중국의 이 불활성화 백신에 대한 연구 논문 결과는 없기 때문에 1상이나 2상 자료가 지금 없어서 논문에 발표된 바가 없어서 사실은 수수께끼입니다. 과연 이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끌고 있고 논문 소개를 한, 미국의 NIAID,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와 모더나 백신 회사가 같이 하고 있는 mRNA 백신. 이건,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이 RNA를, 나노 캡슐로 이렇게 둘러싸서 근육 주사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2번 접종입니다. 첫날, 그 다음에 4주 후에, 28일 후에 2번 접종하는 것이고, 이 부분도 논문 설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제 브라질 등지에서 3만 명 대상으로 3상에 돌입을 했고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우치 박사의 최근 언급에 의하면 내년 2021년 1월경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선의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오엔텍이라고 해서 독일 회사인데 파이자가 이제 이것을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 RNA 백신이다. mRNA 백신이고 이 모더나의 이제 mRNA 백신과 유사한 리피드 나노 파티클로 둘러싸인 백신이고 동일하게 0일하고 28일 2회 접종 근육 주사입니다. 이쪽에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안 나와 있지만 보도 자료에 의하면 안전성이나 면역성이 우수하다. 3상에 이제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캔시노바이올로지칼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데노바이러스 O형 벡터에, 이 항원을 집어넣은, S 유전자를 집어넣은 이 바이러스 벡터드 백신입니다. 이것도 이제 논문 소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1회 접종이고 근육 주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 자체에 지금 환자가 아주 소수기 때문에 아마 외국에 나가서 백신 3상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 WHO에서 이제 보고된 그런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이제 진행 상황의 큰 빅픽처를 말씀드렸고,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백신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이 플랫폼이 있어야 일종의 이제 달나라에 이제 탐사선을 착륙시켜서 달 탐험을 하는데, 달까지 보내는 로켓이 있어야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탐사선을 머리에 이고서 이제 거기까지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백신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로켓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구에서 달까지 추진해서 가는 로켓.
그리고 그 탐사선과 거기에 타 있는 사람은 이제 항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후보 백신의 경우도 앞서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포르말린 같은 걸로 바이러스 전체를 사멸을 시키되 그것을 접종해서 항원으로서 면역원성 항체를 생성하게 하는. 그리고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라이브 어테뉴에이티드 생약독화 백신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인플루엔자에서 이제 코에 뿌리는 플루미스트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코에 뿌리는 독감 백신, 이 경우에 이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아직 뭐 코로나19에서는 이 생약독화 백신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생약독화 백신은 가볍게 감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원성은 좋지만 감염 바이러스가 이제 약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가 있어서 면역 저하 환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는 거의 쓰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밑에서 두 번째가 이제 단백질 아다니 백신, 그 S 항원 단백질을 주 물질로 해서 하는 단백질 서브유니트 백신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한 회사는 이 형식으로 한번 백신 개발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제일 아래쪽이 바이러스 라이크 파티클 VLP 백신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 인유도종 바이러스 백신이 이 백신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이 외부 모양만 이제 바이러스 모양을 띄웁니다. 이 항원들을 배치해서. 그러면 이제 백신 접종했을 때 감염력은 없지만 이제 면역원성이라든지 그런 항체 생성 능력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뭐 제일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 지금 뭐 심팬지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사람 아데노바이러스 O형이라든지 이런 그 아데노바이러스의 에 이제 항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 접종인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캔시노 바이올로지칼이 이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서 상당히 유망한 지금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그 바로 아래가 DNA 백신입니다. 이노베이오라든지 우리나라 제넥신에서 지금 일상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 S 단백을 지령하는 그 유전자를 이제 핵산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RNA 백신, 이것도 이제 모더나라든지 비온텍에서 하는 S 항원을 지령하는 mRNA를 접종하는 것이고요. 제일 아래는 뭐 지금 아직 사용된 바는 없지만 안티젠 프레젠팅 셀, 항원 제시세포를 이용한 백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 여러 나라, 회사, 연구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첨단에 있는 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불활성화 백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 다음에 mRNA 백신 플랫폼, 이 세 가지가 지금 삼상에 사용되고 있는 백신 플랫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 백신의 전 세계적인 큰 개발 현황, 종류, 또 단계별 전임상, 임상, 또 임상 1, 2, 3상에서 개수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어느 회사들이 지금 3상에 돌입했는지, 또 백신 플랫폼의 종류와 장단점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백신의 그 플랫폼별 장단점, 또 백신 생산이라든지 뭐 접종에서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 모더나의 mRNA 1273 백신의 그 비인간 영장류
그러니까 원숭이죠, 원숭이. 히말라야 원숭이에서 그 백신 효과 평가에 대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7월 28일에 실린 논문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기대한 분들은 상당히 시간과의 싸움이다. 어떻게 하면 빨리 사람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빨리 대량 생산해서 빨리 접종하자. 지금 뭐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 두기 하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냐.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는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고 그래서 초고속 작전이라고 이제 코로나19 백신 개발 그 전략을 초고속 작전이라고 명명을 했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코로나19 백신 개발했으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백신을 접종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켜서 감염이 안 되는지를 빨리 확인하자. 그러니까 사람 대상으로 나도 자원하길 테니까 사람 모아서 빨리 어차피 코로나19 지금 치명률이 높지 않으니까 사람 대상으로 직접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 생기는지를 확인하고 바이러스를 직접 코에다 뿌려서 감염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이제 주장을 할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이것이 뭐 19세기라고 하면은 파스테르나 과거 제너의 경우는 뭐 환자의 동의를 안 얻고 그냥 접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1세기 현대에서는 그런 건 사실 인권과 또 침해이고 반인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만에 하나 이제 백신 접종하고 부작용으로 사람이 문제가 된다든지 감염이 돼서 죽는다든지 하면 이건 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부의 지금 주장들은 있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단지 지금 우리가 1상, 2상, 3상을 하는데 그동안은 단계적으로 1상 마치고 2상 마치고 3상 가던 거를 지금 이제 겹치기로 초고속으로 지금 임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은 이제 비임상 동물 실험에서 효과와 안전성을 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 임상을 하면서 이제 원숭이에서 백신 효과를 동시에 실험을 하는 급하니까 이 mRNA 백신 플랫폼은 뭐 다른 인플루엔자라든지 다른 바이러스 백신 개발해서 이미 전임상 동물 실험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차용해서 쓰고 빨리 임상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개문 발차하듯이 이제 지금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원숭이 대상으로 이제 우리가 쥐라든지 족제비 대상으로도 뭐 백신 접종하고 항체가 생기는지 또 바이러스 감염 시켜서 얼마나 예방되는지 이런 걸 보지만은 사람하고 가장 가까운 유전적으로 가까운 근사한 그 동물은 원숭이죠. 예, 비인간 영장류라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임상 전에 동물에서 하는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기느냐, 또 항체가 생긴 원숭이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켰을 때 얼마나 예방이 되느냐, 이 백신 효과 평가하는데 이 원숭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원숭이한테는 좀 안 된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연구는 레서스 마카크라고 히말라야 원숭이를 대상으로 모더나에서 개발한 mRNA 백신 1273을 접종해서 항체가 잘 생기느냐, 또 T세포 면역이 생기느냐를 보고 그 이후에 거기다가 이제 바이러스를 실제 코나 기관지에 투여를 해서 공격 실험을 공격 감염이라고 합니다. 공격 감염, 챌린지 인펙션인데 했을 때 얼마나 방어가 되느냐를 이제 실험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약을 보면은 원숭이를 24마리를 이제 세 군으로 나눠서 두 군은 백신 8마리씩 이제 각 군에 8마리씩 해서 이제 두 군은
mRNA 백신 10마이크로그램을 한 군에 접종하고, 또 한 군은 고용량 100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고, 또 한 군은 위약, 백신이 아닌 생리식염수 같은 것을 접종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항체와 T세포 면역이 생성됐는지를 보고, 또 그 다음에 바이러스를 코나 이 기관지에 감염시켜서 실제 감염이 되는지 여부를 이 호흡기에서 바이러스 PCR을 통해서 활성도를 측정하고, 또 일부의 원숭이를 해부해서 폐조직에서 염증 소견, 또 폐조직에서 바이러스 항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면역 원성이 잘 생기는지, 항체나 T세포 면역이 잘 유도되는지, 또 바이러스 감염을 시켰을 때 방어가 되는지를 보는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mRNA 백신을 접종한 10마이크로그램군, 또 100마이크로그램군 다 항체가 잘 생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회복기 환자의 혈청에 있는 항체를 이제 컨트롤로 했을 때 그보다 높은 항체가 유도가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체 못지않게 중요한 게 T세포 면역인데, T세포 면역이 생기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직이나 세포를 파괴해서 바이러스를 같이 제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T세포 면역을 봤는데, Th1 세포 의존 CD4 T세포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그렇지만 Th2 T세포 반응은 없거나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백신 접종을 한 10마이크로그램군과 100마이크로그램 군에서 각 8마리 중에서 7마리는 바이러스를 코나 기도에 공격을 감염시켰는데, 시키고 나서 이틀째 보니까 이 폐에서 세척한 그 액체에서 바이러스가 7마리에서는 없었습니다. 한 마리에서만 이제 바이러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8마리 중에 7마리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백신 효과가 좋았고, 또 100마이크로그램군은 그 8마리 모두에서 이틀째에 이제 코에서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원숭이에서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한다, 방어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각 2마리를 이제 일주일 후에, 공격 실험 일주일 후에 그 해부해가지고 그 조직에서 염증 소견하고 바이러스 항원을 봤더니, 백신 접종군에서는 염증이 미미하거나 또 유전자 항원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백신이 감염을 차단하고 염증을 차단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 백신이 이제 비인간 영장류에서 면역 반응도 잘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감염을 방어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임상 3상에 지금 진입한 상황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 동물 실험 연구 디자인 일종의 플로우입니다. 백신 접종 10마이크로그램군 8마리, 100마이크로그램 8마리, 그 다음에 위약으로 생리식염수 8마리, 총 24마리를 원숭이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2번을 합니다. 1차 접종하고 28일 후에 4주 후에 2차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접종하고 나서 대개 이제 항체가 3, 4주면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접종 4주로부터 4주가 지난 8주 차에 76만 마리의 그 바이러스를 코하고 그 기관지에 침투시켜서 뿌려서 이제 감염을 시킵니다. 바이러스를. 그러고서 접종한 1일째, 또 이틀째, 4일째, 7일째
코에서 이제 바이러스 활성도를 보고, 또 기관지 깊숙한 폐에서 2일째, 4일째, 7일째 이제 바이러스 활성도 측정하고, 또 혈액을 0일, 7일, 14일에 그 체열해서 또 그 혈액 내에서 이제 바이러스 활성도를 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공격 실험을 하고 일주일째 가서 8마리 중에서 각 2마리를 10마이크로그램과 100마이크로그램에서 각 2마리씩을 폐 조직을 병리를 해부해서 염증 소견과 또 바이러스 항원을 그 조직학적으로 입증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플로우를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S 항원이 주 백신 타겟이고, 또 거기에 대한 엘라이자 이용한 IgG 항체, 그 다음에 슈도 바이러스를 이용한 중화 항체 반응을 봤습니다. 여기 왼쪽 오른쪽 다 뭐 IgG 항체나 중화 항체 다 1차 접종하고 2주차에 항체가 현저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4주차에 두 번째 접종을 하고 나서 2주가 지난 그러니까 6주째가 되겠죠. 6주째하고 또 8주째. 그러니까 2차 접종 후 2주, 4주째에 각각 이 IgG 항체와 중화 항체가 다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원숭이에서도 이 mRNA 백신이 IgG 항체와 중화 항체를 잘 유도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접종 후에 이제 4주째에 IgG 항체, 중화 항체, 또 ACE 결합 반해 반응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좀 그래프가 4개로 많은데, 여기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2차 접종 후 4주, 그러니까 처음으로부터 하면 8주째죠. 8주째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위약, 생리식염수군, 그 다음에 10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회복기 환자 혈장에서의 IgG 항체입니다. 42명의 이제 환자로부터 IgG 항체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생리식염수군은 거의 항체가 생기질 않았죠. 그렇지만 10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은 증가가 됐고, 10에 비해서 100마이크로그램은 항체가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회복기 환자의 IgG 항체보다 뭐 높거나 유사하거나 이렇게 유의하게 이제 올라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가 슈도바이러스 중화 항체인데, 뭐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 위약 셀라인군에서는 거의 생기지 않았지만 10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으로 갈수록 용량에 비례해서 중화항체가 증가되고 있고, 이 회복기 환자 혈청의 중화항체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이 우리 호흡기 세포의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 리셉터, ACE2 리셉터에 붙는 그 것으로 해서 이 감염이 시작되는데, 이 AC 수용체 결합을 방해하는 반응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보면은 위약군에 비해서 10마이크론, 100마이크론이 현저하게 이 결합을 방해하는 거죠. 이게 이 백신에서 유도된 항체가 이 바이러스가 AC 리셉터에 붙어서 침투를 막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제일 오른쪽은 슈도바이러스가 아니라 생바이러스, 라이브 바이러스 중화 항체 결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셀라인 위약군에 비해서 10마이크로, 100마이크로군에서 중화 항체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고, 회복기 환자 26명의 혈청에 있는 중화 항체 값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게 생성이 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체 생성도 중요하지만 T세포 면역 반응도 중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에 TH1 반응은 보통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2, TNF 알파를 유도하는 사이토카인을 유도하는데, 여기서는 TH1 리스폰스는 제일 왼쪽에 셀라인보다 10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에서 더
TH1, T세포 면역 반응이 증가가 됩니다. 용량이 클수록 더 반응도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에 TH2 반응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미미하거나. 근데 TH2 반응은 이 백신과 관련된 Enhanced Respiratory Disease, 백신 접종 후 생긴 항체가 오히려 그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백신 Enhanced Respiratory Virus Disease와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반응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이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도 낮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mRNA 백신이 항체뿐만 아니라 T세포 면역 반응도 유도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 접종을 하고 마지막 접종한 이후에 이제 4주 이후에 그 바이러스를 코라든지 이 기관지에 이제 투여를 해서 감염을 시켰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은 하기도, 폐에 깊숙한 데서 검체를 채취해서 PCR로 바이러스 핵산을 증명했고, 오른쪽은 코입니다. 상기도에서 바이러스 핵산을 증명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왼쪽은 셀라인 위약이고 가운데가 10마이크로그램, 오른쪽이 100마이크로그램입니다. 보면 왼쪽에 하기도에서 공격 실험을 했을 때 백신을 접종한 10마이크로그램과 100마이크로그램 군에서는 2일째 가서 바이러스 공격하고 2일째 가서 7마리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고 8마리 중에 1마리에서는 각각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7일째 가서는 바이러스가 전혀 10마이크로그램이나 100마이크로그램 다 검출이 안 됐습니다. 자, 오른쪽은 상기도, 코에서의 이제 바이러스 검출인데, 서브제노믹 RNA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바이러스 증식과 관련된 RNA PCR 확인법인데, 여기서는 B강에서는 이틀째 가서 10마이크로그램 군에서는 5마리, 또 100마이크로그램 군에서는 이틀째 전혀 검출이 안 됐습니다. 10마이크로그램에서 5마리 검출했지만 7일째에 가서는 10마이크로그램 군, 100마이크로그램 군 다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mRNA 백신이 원숭이에서 접종한 후에 이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했다.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백신 접종을 받거나 또 셀라인 위약을 접종한 그 원숭이를 각각 2마리씩 희생시켜서 폐조직을 염색을 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또 바이러스 항원에 대한 그 면역화학 검사 또는 인사이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폐조직을 현미경으로 본 건데 제일 위에가 위약 셀라인 PBS라고 하는 셀라인 접종군이고 중간이 10마이크로그램 백신, 제일 아래가 100마이크로그램 백신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은 그냥 조직을 헤마톡실린 에오신 HNA 스테인이라고 하는 염색을 해서 염증 정도를 본 것이고 지금 우선 그것을 보면은 제일 위에 이제 셀라인 위약을 접종한 군에서는 폐의 염증이 심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염증 세포들이 있고 두터워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백신이 전혀 방어 효과를 못 나타냈다. 그런 얘기고, 밑에 10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에서는 염증 소견이 10마이크로그램에서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고, 밑에 이제 100마이크로그램은 거의 염증이 보이지 않는 이 백신 접종으로 해서 폐의 염증도 상당수가 방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가운데 있는 그 현미경 소견들은 항원을 인사이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 코로나19의 이제 항원을 이제 RNA, 바이러스 RNA를 이제 본 건데, 핵산을 본 거죠, 핵산을. 인사이트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방법으로. 보면은 제일 위에 이제 PBS, 위약군에서는 이 화살표로 표시한 것처럼 항원
바이러스 핵산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예방을 셀라인이다 보니까 예방 효과가 없었던 것이고, 밑에 10마이크로그램, 100마이크로그램에서는 바이러스 핵산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방어가 잘 됐다는 얘기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을 임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면역 조직 화학 검사로 이제 한 건데, 여기도 이제 셀라인 위약 접종군은 화살표에서 보이다시피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이 됐습니다. 셀라인이다 보니까 감염 예방 효과가 없었죠. 지금 밑에 10마이크로그램군, 100마이크로그램군 RNA 백신 접종군에서는 이 바이러스 항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접종으로 해서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했다라는 것을 이제 조직학적으로 입증한 것입니다. 이상 이제 모더나에서 개발 중인 mRNA 1273 RNA 백신의 그 영장류, 그 히말라야 원숭이에서 백신 접종 후에 항체와 T세포 면역이 잘 유도가 됐고, 바이러스 공격 실험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감염을 예방했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해서 이제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